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든과 어떤 명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든과 어떤. 자, 책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이라는 명제 또는 어떤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자, 말 그대로 모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명제에서 주어져 있는 해당하는 원소들이 모두 다 이 명제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뭐 해야 되냐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 모든이라는 명제가 나왔을 때, 근데 어떤이라는 명제가 나왔을 때는 그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뭐가 된다?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연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명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뭐가 있어? 2는 짝수죠? 그치? 그 다음에 4, 6 이런 건 짝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성립하는데 이미 여러 개가 지금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대신에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얘는 참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겠죠? 모든 자연수는 짝수가 될 수 없잖아. 그치?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고를 때 하나만 만족하면 어떤이라는 단어는 성립하는 건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연수, 모든 자연수가 짝수다. 그럼 자연수가 다 짝수여야만 얘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과 모든에 대한 명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책 한번 봐보세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렇게 나왔어요. 명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x 원소가 이 p라는 명제를 뭐 해야 한다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x에 대하여 얘가 p다 이렇게 명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원소 하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뭐하면 만족하게 되면 얘는 하나라도 성립하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게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 준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가 이 P라는 명제를 만족해야 되는 거고 어떤 X가 나왔을 때는 하나만 만족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고르는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뭘 또 찾냐면 부정을 찾죠? 그래서 모든 X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어떤이 되는 거야. 모든 명제, 모든이라는 명제가 나올 때 그거의 부정은 뭐가 된다? 어떤. 그 다음에 어떤의 명제, 어떤 x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그거의 부정은 모든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든 x의 부정을 찾을 때는 어떤 x라고 해주시면 되고, 어떤 x라는 명제가 나왔을 때 이거의 부정은 모든 x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부정에 대해서 찾을 때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명제 P이면 Q이다 에 얘를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역과 대우를 찾을 거야.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면 이거의 역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화살표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P 명제는 가정인 명제예요. 가정. 뒤에 있는 명제는 뭐냐면 결론이야. 그럼 화살표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은 Q이면 P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을 바꿔주면 이제 결론인 명제가 뭐가 되고 가정인 명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인 명제는 결론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왜 구하냐? 얘는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P면 Q이다가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걔를 역으로 구했을 때 Q이면 P다를 구했을 때 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명제가 P이면 Q이다 일 때 그거의 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면을 기준으로 결론과 가정 명제를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야. 대우. 대우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대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우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먼저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줘. 방금 전에 P이면 Q이다가 명제였지?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주면 Q이면 P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우는 뭘 해주면 되냐면 모두 다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다시 명제 P이면 Q이다가 나왔을 때 역은 자리를 바꿔주면 돼. 그래서 Q이면 P다가 역이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대우는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먼저 P이면 Q이다의 자리를 바꿔줘. 그 다음에 뭐 한다? 부정을 양쪽을 둘 다 뭐 해주면 돼? 부정을 해주면 얘가 대우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X가 뭐라 해볼까? 여기 있는 예시를 해보자. 뭐 있을까? 저기 오른쪽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에서 282번 x제곱은 1이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x는 1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정명제와 결론명제를 찾으려면 이면에다가 이렇게 슬러시를 그었을 때 앞쪽에 있는 게 가정명제,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결론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쪽이 뭐가 되는 거라고? 가정 P명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x는 1이다가 뭐다? 결론이 명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은 1이야. 그럼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 R이나? x제곱은 1이야. 그러면 x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뿔마 1이죠? 그치? 그러면 뿔마 1이면 x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1도 존재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역으로 해볼게. 역. 그러면 결론이 가정이 되는 거고 가정이 결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면 앞 뒤로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x가 1이면 x제곱은 1 되나요? 가능하죠? x가 1이면 x에다 1 대입하면 x제곱은 1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였어? 얘가 그냥 기존 명제였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역이 되는 거라고. 이 명제의 역.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찾냐면 대우는 P, Q 먼저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리를 바꾼 게 여기잖아. 걔네들 양쪽을 부정 해주게 되면 걔가 대우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얘를 우리가 무슨 명제?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거야. 대우라고 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쌤이 왜 대우에다가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명제에 따라서 대우는 항상 얘와 기존의 명제가 참이었으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100% 참입니다. 얘가 거짓이면 이 대우 명제도 거짓이야.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항상 동일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왜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 아니다고 했어. 얘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했죠. 그치? 그럼 대우에서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닌가요? 1이 되는 경우도 있지. 언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x제곱이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나와 있는 명제랑 대우랑 참거짓이 어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근데 이거를 잘 봐봐.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x제곱은 1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명제 자체가 얘가 만약 이해하기 어려워. 뭔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그러면 이거를 뭘로 만들어버려? 대우를 만들어버려. 그럼 대우를 만들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뭐하다? 수월하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는 것보다 x는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거의 참 거짓을 찾는 게 어때? 더 수월하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명제 자체가 가독하기가 어려워. 얘를 우리가 참 거짓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뭘 찾아준다? 대우를 찾아주는 거야. 대우. 왜? 명제의 참 거짓과 대우의 참 거짓은 어떻게 되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명제 자체가 가독하기 어려울 때는 대우를 찾아서 그거의 참 거짓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나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뭐 한다? 대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어떻게 그거를 찾아야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기 써있죠? 색깔펜으로 색칠되어 있잖아.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에서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 그 다음에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뭐하다? 참 거짓이 동일하다. 100%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문제에서 잘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얘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나오지. 문제에서 P이면 Q이다가 나올 때 얘를 이제 읽어주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P가 주어야. P는 이렇게 나와요. Q이기 위한. 이렇게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든 거야 이거는. P면 Q이다. 지금 P가 지금 주어잖아. 은는이가 하면은 주어져. 영어에서 은는이가. 그치? 그러면 P 입장에서 지금 화살표를 지금 뭐 하고 있어? 보내주고 있지. 어디로 보내고 있어? Q로 보내고 있잖아. 그치? 맞나요? P에서 Q로 화살표를 보내지. 출발시키는 거잖아. 화살표를 P 입장에서.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지금 P 입장에서 화살표가 뭐 하고 있다고? 출발하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이면 이 화살표 방이 바뀌었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주냐면 우리가 P는 주어는 P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자 여기에서 자 P 입장에서 보면 화살표를 지금 뭐 하고 있어? 받고 있죠? 화살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화살표를 받으면 어때? 이거나 화살표를 몸으로 받으면 P 나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다시 지금 P 입장에서 화살표를 뭐 하고 있어?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P는 지금 화살표를 뭐 하고 있어? 받고 있지? 그러면 P가 나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실제로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나온다고.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자 그러면 지금 주어에서 주어가 P잖아. 그치? 지금 뭐 하고 있어?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P는 Q로 어때야 돼? 화살표를 출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P면 Q에다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면 화살표랑 같은 게 뭐야? P 집합과 Q 집합이 있을 때 화살표랑 같다는 게 뭐라고 했어 어제? 집합, 부분 집합 기호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P 집합이 Q 집합 안에 뭐 해야 돼? 속해야 돼. 그럼 봐봐. P는 여기에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세요. P는 Q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Q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P는 Q이기 위해서 뭐해?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Q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는 너무 어렵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인데 이거이고 이거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 근데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좀 유치하긴 하지만 P는 Q에게 충분 조건이다. 그럼 출발해야 되니까 P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면 돼. 그럼 화살표랑 뭐랑 같다? 부분 집합의 포함관계가 같다고. 방향이. 오케이? 됐나요? 이게 충분 조건이야.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봐봐. P가 주어야. 은는이가니까 P가 주어고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Q한테. 이렇게.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랑 뭐랑 같다고 했어? 부분 집합의 방향, 포함관계랑 같다고 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쓴다? P 집합은 Q 집합을 뭐 해야 돼? 포함해야 돼요. 그 P 집합이 Q 집합 안에 포함되니까 Q가 P 집합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문장을 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P가 여기 어디냐면 여기 바깥에 있는 거야. 바깥에 이 바깥에 있는 원. 이 집합. 이 집합은 Q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바깥에 있는 이 원소들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필요하다라는 거야. 어떤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라고? P는 주어야 주어. P가 필요 조건이야. 화살표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누구한테? Q한테. 그래서 P 집합은 Q 집합을 뭐 한다? 포함해야 한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실은 많이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 하냐면 우리의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왜냐면 P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거야. P이면 Q이다. 그러면 P 입장에서 화살표를 뭐 했어? 출발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얘를 화살표를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도 하죠. 아니, 필요 조건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요하면서도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P 집합을 Q 집합에 속하고 그 다음에 P 집합은 Q 집합을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 말은 뭐냐?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P 집합과 Q 집합이 뭐하다? 같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P면 Q이다. 인 경우에 우리는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7번까지 했나요? 8번부터 보자. 자, 8번에서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찾으래. 첫 번째,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그랬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어떤 소수 뭐 있어? 이 소수죠? 2는 짝수잖아. 그치? 성립하죠? 맞나요? 하나 성립하잖아. 2 하나밖에 없지? 짝수인 소수는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맞죠? 우리 이거 부정방정식에서 배웠잖아. 실수 부정방정식에서도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죠? 그러니까 얘 성립이 안 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번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그치?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x보다 뭐하다? 작다. 맞나요? 맞아요? 자, 먼저 얘를 우리 풀어볼게요. x를 이항하면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다지. 얘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x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0보다 작잖아.
우리 이거 2차 분식에서 배웠지?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해 어떻게 찾아야 돼? 작다일 때. 사이에 있어야 되지? 뭐하고 사이에 있어야 돼? x는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대입해볼까?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0보다 작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어떠냐 뭐드냐? 어떤이잖아. 그럼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라는 거야. 하나의 실수 아까 뭐였어? 2분의 1? 대입했을 때 만족하잖아. 모든이었으면 얘 틀렸습니다. 3번은. 알겠죠? 명잘 찰 때는 모든과 어떤이 나오면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자, 어떤 실수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디냐?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맞나요? 하나만 만족하는 게 있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인수분해 해보면 되잖아. 인수분해 해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0일 때 만족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도 만족하지? 그러면 두 개나 있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성립이 안 해? 하죠. 왜? 어떤 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실수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해도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유리수다 그랬어. 그치? 안녕? 민수야 이걸로 해. 어제 거 프린터 잘 안 돼 있어서. 자,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유리수다 그랬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겠죠? 봐봐. x가 예를 들어서 루트 2였다고 해보자. 그럼 x제곱하면 얘는 유리수야. 얘는 x제곱하면. 그런데 루트 2만 무리수야? 아니죠. 1 플러스 루트 2도 무리수잖아. 그치? 그럼 얘 제곱하면 유리수 나와 안 나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2 루트 2니까 또 무리수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x제곱 유리수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명제와 어떤 명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54, 55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 자, 9번. x, 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명제야. 역을 찾아볼 거예요. 역. 1번. 1번의 역은 어떻게 될까? 민채야? 그렇죠. x, y가 0이면 0이면 아까 해드렸을게요. x는 0이다. 맞나요? 이 참일까? 참이야? x, y가 0이면 x는 0이야?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언제? x가 2, y가 0 이면 x, y는 0이죠. 근데 x는 2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겠죠? 하나라도 발레가 나오면 그냥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역 찾아보자. 역 어떻게 돼? 요한이? x 2가 x는 2보다 크면 자리를 바꿔주는 거라고 했어.
이면에 앞뒤에 있는 문장을 자리를 바꿔준다. x가 2보다 크면 3x 마이너스 7은 0보다 크다. 맞나요? 아니죠? 그치? 뭐 있어? 성립하지 않는 거? 2.1 대입해볼까? 2.1? 2.1 대입하면 6.3이잖아? 그 6.3에서 7 빼면 0보다 작죠? 0보다 큰 값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역 어떻게 돼 승윤이? xy가 짝수이면 x와 y가 짝수다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맞을까 틀릴까? 생각을 해야 돼. x, y가 짝수, 곱했을 때 짝수인 거. 그렇지. x가 3이고 y가 2면 6이죠. 짝수지. x 곱하기 y는. 근데 y는 짝수인데 x는 짝수가 아니잖아. 근데 x, y가 둘 다 짝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맞았어? 틀렸죠. 그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여기 어떻게 돼? 성화?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그랬어. 맞나요? 성립하나요? 안 하지? 그치? 뭐가 있을까? y가 10 y가 10 x가 10 y가 마이너스 1이면 x 더하기 y 9잖아. 0보다 크죠? 근데 x는 0보다 커. 근데 하지만 y가 0보다 뭐해? 작죠? 그러니까 말씀 틀렸어? 틀렸습니다. 그치? 그 다음 5번 상원이 역 x는 0이고 y도 0이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다. 맞나요? 맞아 틀려? 얘 맞아 틀렸어? x도 0이고 y도 0이면 그러니까 x와 y는 둘 다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x 0이죠? 절대값 y 0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한다?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5번 별표 치시고 밑줄 쳐놓으세요. 얘는 원래 기존에 있던 명제도 뭐가 되냐면 참임 명제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몇 가지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 그 중에서 5번이 한 가지 예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명제를 써볼게요.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거나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명제를 썼어. a 더하기 b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거나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k 값 어떻게 찾을 거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생각하는 게. 그래서 명제 자체가 어때? 가독하기가 어렵죠? 그럼 명제가 어려우면 뭐 하자? 대우를 만들자. 대우를 만들면 그거를 훨씬 더 이해하기 뭐하다? 편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대우는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좀 먼저 자리를 바꿔주자. 그럼 어떻게 돼? A는 K보다 작거나 자리만 먼저 바꾸는 거야. 얘 대우 아닙니다.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 플러스 B는
4보다 작다. 자리만 바꿔줬죠. 가정명제와 결론명제로 자리를 바꿔줬어. 얘는 역입니다. 역. 그치? 자리만 바꿔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줘? 부정을 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대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K보다 작다. 부정이 뭐야? A는 K보다 뭐하다? 작다의 부정.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또는의 부정은 뭐야? 그리고 자,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부정은 뭐야?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봐봐. A는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크거나 같다. 이면 뭐가 성립해야 돼? A 플러스 B는 4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A하고 B를 지금 뭐 한 거야? 더했지. 그럼 우리도 더해. A하고 B를 더해.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된다? K하고 마이너스 1을 뭐 한 거? K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근거는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공 방향은 어때? 같습니다. A하고 B.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럴 때는 얘하고 작은 거하고 작은 거를 더했을 때 그 작은 것보다 얘네들 더한 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또는이 나왔어. 그러면 얘 이렇게 더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더할 수가 있는 거야. 다이렉트로. 알겠니? 그냥 막 더하면 안 된다. 또는이 나오면 절대 더하면 안 돼. 그리고가 나왔고 얘가 최소값인 거지. A는 K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K가 7 작죠. B도 마이너스 1이 7 작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뭐가 될까? 얘하고 얘 더한 거 K-1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K-1도 됐어? 그러니까 함부로 더하면 안 되는데 더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지금 K-1이지? 그럼 얘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1은 몇이 돼야 돼? 4. 그럼 K값은 몇이다 그래서?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있는 명제로 풀기는 뭐해?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지? 그러니까 뭘 만들자? 대우를 만들자. 왜? 대우를 만들었을 때 참거짓은 명제와 뭐 하니까? 같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찾아준 겁니다. 다음 11번. 자, P이면 not Q이다. R이면 Q이다. 이렇게 명제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기존 명제야. 근데 얘네들이 뭐래? 다 참이 돼요. 둘 다. 두 명제가 둘 다 참이 돼. 그럼 명제가 참이면 또 우리가 뭐가 참이라고 했어? 대우가 참이라고 했지? 그럼 대우는 어떻게 구해준다고? 가정결론과 결론명제를 자리를 바꾸죠. 그 다음에 부정해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자리를 바꾸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부정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겠지.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정 해준 거야. 됐어? 그 다음 얘는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정 not Q.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정 not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지. P이면 not Q이다. 가 참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줄에 쓴 거는 뭐냐면 다 대우야, 대우. 그럼 대우도 다 뭐 해야 돼? 참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얘도 참이라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P면 not Q이다. 참이지. not Q이면 not R이다. 참이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P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3단 논법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어디서 나왔어? A이면 B다가 참이고 B이면 C다가 참이면 따라서 A이면 C다가 참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3단 논법이라고 불러줘요. 3단 논법 여러분들 수학하 책에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대표적인 3단 논법 예시가 뭐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바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3단원법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아마 여러분들 수학 하에도 써있을 거야. 그치?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풀이야 얘가. P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P면 not R이다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야? P이면 not R이다가 성립하는 거라고. P이면 not R이다. 그러면 얘가 명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얘 뭐도 성립해야 돼? 대우 명제도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얘 대우 명제는 뭐야?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R이면 not P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책 보세요. 이 중에서 명제가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1번에서 5번까지 지금 우리가 뭐뭐 찾았냐면 이거 찾았고 얘 찾았고 그 다음에 얘 찾았고 얘 찾았어. 몇 개야 총? 우리가 찾은 게 4개지? 그럼 4개 제외하고 하나가 답이 되겠지. 없는 것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나에서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가 명제인 거예요. 명제. 그러면 이거의 대우 명제도 뭐 한다? 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바꿔주면서 부정을 해주는 거니까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P,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Q라고 해볼게. 그러면 가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P라고 명제를 놨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놓으면 돼?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부정이 되겠죠? not P 이렇게 되는 거야. not P. 그 다음에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PQ. 얘는 not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R은 뭐가 돼?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not R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밑에는 뭐라고 쓰면 돼? 나는 not P면 not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얘가 참이니까 또 위에 있는 게 얘가 참이니까 얘 뭐가? 대우가 참이 되겠죠? 그럼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돼? 대우는 자리를 바꿔준 다음에 부정 해주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 얘도 성립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not P하고 여기 not P가 또 같네?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not P면 not R을 여기다 써주면 not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야?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러면 이거에 또 뭐가? 대우도 참여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우를 만들어주면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 R이면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 자, 그러면 R은 뭐라고 했어? not R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Q이다. Q가 어딨어? 여기 미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라. 됐어요? 그럼 다음 몇 번이야? 다음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돼야 되겠지. 자, 봐봐. 이제 13번 같이 나온다고 문제에서. 13번에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밑줄 쳐보세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봐봐. 자, 아까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했던 거 있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P가, 은는이가야, 은는이가 주어져? P가 주어야, P. P가 주어고, Q. 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필요 조건이 돼야지. 그러니까 P가 화살표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이랑 뭐라고 했어? P 집합과 Q 집합이 있을 때 화살표 방향이랑 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랑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돼? Q 집합이 P 집합에 뭐 해야 돼? 속해야 되겠죠? 그치? Q 집합이 P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얘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겠네. 됐어요? 됐습니까? 자, 1번 보세요.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P야. 얘가 P, 얘가 Q.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X, Y는 0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P 집합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야. 그러면 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이거 실수 부정문식 풀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0에서 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 Y도 0. 얘네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X하고 Y가 둘 다 뭐 해야 한다? 둘 다 0이어야 돼. 그러면 X, Y는 0이다.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 거지. 그 말은 X가 0일 때 Y가 1이 돼도 돼, 안 돼? 되죠? 되지? 그러면 Q 집합하고 P 집합은 얘네들은 반드시 얘밖에 없어. P 집합은 그 Q 집합은 0, 1도 되고 0, 2도 되고 0, 3도 되고 뭐 1, 0도 되고 마이너스 1, 0도 되고 0, 0도 되고 Q에서 나올 수 있는 원소들이 더 뭐 할까? 더 많지. P 조건보다 Q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원소들이 더 많다고. 그럼 Q가 많다라는 것은 P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Q에 다 뭐 한다? 포함된다라는 거지? 1번은? 근데 우리는 예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고. Q가 P에 포함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1번은 맞아서 틀렸어.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다시 2번 하면서 또 연습해보자. 자, 2번은 P 집합이 X가 Y보다 크다 그랬고 Q 집합은 XZ가 뭐보다 크다? YZ보다 크다 그랬어. 자, 그럼 얘는 이항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Y는 0보다 크다지. 그 다음에 얘도 이항해버리면 어떻게 돼? Z로 묶어버리면 X-Y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X-Y가 얘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러면 얘가 X-Y가 0보다 크면 Z도 0보다 커야 되겠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X-Y가 0보다 작아도 돼? 생각을 해봐. X-Y가 0보다 작아도 돼? 돼, 안 돼?
z가 0보다 작으면 되잖아. x-y도 0보다 작고 z도 0보다 작으면 0보다 커지겠지? 그러면은 p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원소하고 q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원소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거야? 조건이 q 집합이 더 많잖아. q 집합이 지금 더 많다고 2번도 이런 조건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질문.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지? 그럼 화살표 방향은 p에서 q로 가야 돼? q에서 p로 가야 돼? 화살표 방향 p에서 q야? q에서 p야? p에서 q로 가는 거지? 그럼 p 집합이 p 명제가 q 명제로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 그럼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지금 사진 1, 2번은 다 두 개 다 충분 조건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필요 조건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지.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냐면 xy는 절대값 xy, 그 다음에 q는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xy하고 절대값 xy가 뭐가 돼? 같다고 그랬어요. p 명제에서.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대값을 했다라는 것은 항상 양수여야 돼. 그치? 그러면 x와 y는 항상 부호가 같아야 돼. 예를 들면 x가 2, y가 3. 그럼 xy하고 절대값 xy 같죠? 또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이면 성립하죠? 그치? 왜? x하고 y 곱하면 6이잖아? 그럼 절대값 xy도 6이겠죠? 그러면 여기 p집합 성립해야 하네. p명제 성립하죠? 그치? 그런데 얘는 항상 x하고 y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성립하지. 둘 다 양수면. 근데 음수면 p는 성립한다니까? 근데 여기는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p명제고 얘가 q명제야. p명제하고 q명제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p가 크지? 그러면은 얘는 p명제가 p 집합이 q 집합을 뭐 할까? 크니까 포함하겠지? 그러면은 화살표, 이게 부호집합의 이 방향과 뭐가 같다고 해서 화살표 방향이 같다며? 그 화살표는 누구 쪽으로 가야 돼? p 쪽으로 가야 돼? q 쪽으로 가야 돼? p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p 입장에서 화살표를 뭐 했어? 받았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돼야 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어려워. 연습해봐야 돼.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찾아가면서 썼을 때 누가 크냐? 어떤 쪽이 더 크냐? 그럼 큰 쪽이 작은 쪽을 포함할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문제 풀고 있잖아. 지금 1번도 얘하고 얘 중에서 지금 이쪽이 더 크지? 조건이 더 많잖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얘가 큰 거고 얘하고 얘에서도 얘가 더 컸죠? x-y가 얘는 0보다 크다만 있는데 얘는 x-y가 0보다 작아도 z가 0보다 작아버리면 성립한다고.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양수 곱했을 때 같다. 음수가 곱했을 때 같다. 근데 얘는 양수만 성립해 있잖아. 써 있잖아. 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야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걸 포함해야지. 그럼 화살표 방향은 같지. 그러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14번.
자, 맨 윗줄에다가 밑줄 쳐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죠? 그럼 화살표를 받아야 돼? 화살표를 출발시켜야 돼? 받아야 돼. P 입장에서. 그러면 P 입장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줄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R은 화살표를 보내야 돼? 받아야 돼? 출발이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보내야 되겠지? 충분 조건이니까 R은 Q 방향으로 화살표를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 R은 R이면 Q이다. 그러면 Q이면 P이다죠? 그럼 이렇게 써줄 수 있네. R이면 Q이다, Q이면 P다를 같이 써줬어. 그럼 여기서 성립하는 결론이 뭐야? R이면 P이다가 성립하겠네? R이면 P이다가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D급번 성립하겠죠? R이면 P이다. 됐나요? 근데 얘네들이 다 참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뭣도? 대우도 참이겠죠? 그럼 얘는 대우 해주면 어떻게 돼? 자리를 바꿔줘 볼게요. Q이면 P다. 의 대우는 어떻게 돼?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 해주는 거죠? 그러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지. 얘도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 리을 번도 참이겠네요. 자, 15번 또 나왔네. 자, 거기 밑줄, 맨 윗줄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그러면 P하고 Q가 있을 때 충분 조건이니까 P 입장에서 화살표를 보내야 돼, 받아야 돼? 보내야죠? 충분 조건이니까 P 입장에서 보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줄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Q 입장에서 화살표를 보내야 돼, 받아야 돼? 보내야죠?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그럼 또 뭐가 성립할까? P면 Q이다, Q면 R이다.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야 돼? P면 R이다. 얘도 성립해야 되겠죠? 3단 논법. P면 Q, Q면 R, P면 R. 얘가 성립해야 돼. 3단 논법에 의해서. 그 다음 얘네들이 다 뭐가? 대우도 다 참이 되겠지? 그럼 대우는 어떻게 돼? 얘는 자리를 바꾸고 부정. not Q이면 not P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얘도 not R이면 not P이다. 얘네들이 다 대우라고. 그 얘네들도 다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항상 옳은 것 그랬어. 지금 우리가 뭘 찾았냐면 얘를 찾았단 말이야. P면 Q이다, Q면 R이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집합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 집합은 Q 집합이 어때야 돼? 포함돼야 되겠죠. 속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Q 집합은 어디에? R 집합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P 집합, Q 집합, R 집합 이렇게 PQR. 그죠?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를 우리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P와 Q의 무슨 집합? P와 Q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있죠? 근데 P하고 Q의 교집합이 어디 들어가 있어? R 집합 안에 뭐 하고 있어? 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야?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1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풀고. 자, P x-3 곱하기 x 플러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q 집합은 절대값 x-7이 k보다 작다 이랬습니다. 자, 먼저 p 먼저 풀어보자. 자, x-3하고 x 플러스 5가 있는데 이 크다 그랬어. 그럼 이 어떻게 풀어야 돼? p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니? 크다니까. 그치. 작은 것보다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그 다음 큰 것보다 커져야 되겠죠? 얘가 P명제가 되겠네. 자, 그럼 P명제를 수직선에 나타내볼게. 왜? 얘 K가 있으니까 얘가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먼저 나타내보자. 자, P를 나타내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여기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어디냐면 여기 있어. 마이너스 5.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자. 자, 절대값이 나왔어. 작다야.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 사이에 있어야 돼.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 x-k 7은 뭐하고 사이?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근데 x의 범위 찾아야 되니까 모드랑에다가 뭐 해주면 돼? 7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q 명제는 x는 뭐보다? 7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 7 플러스 k보다 커야 되겠죠? 아니 작아야 되겠지?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되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p하고 q 풀었어. 그리고 p의 수직선에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조건이 뭔지. 자, 거기 써있는 밑줄 쳐보자. p는 q이기엔 필요 조건. 아니, 명제로 쓰.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p가 주어지, 은는이가 p가 주어야. 지금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돼, 보내야 돼? 받아야 돼. p가 받아야 한다고. p가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 피난다고 했어. 필요 조건.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돼. 그럼 얘는 뭐야? p 집합이 q 집합을 뭐 해야 돼? 포함해야지. 화살표 방향이랑 방향이 이 방향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p 집합은 q 집합을 포함해야 돼. 근데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돼? q 집합, p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되니? 자, 그럼 p가 어딨어? 얘야 p. 지금 우리가 얘 그린 게 p다. q가 어때야 한다고? p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갇혀 있잖아. 그럼 직사각형 형태로 그리는 거지. 그럼 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거나 아니면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갇혀 있어야 되니까. 크고 작고 사이에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만 이 조건을 성립하는 거라고. 얘가 q니까 q가 p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얘가 q니까 q가 p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아, 여기 안 들어갔다고? 아니야. 이게 셈이 안 그린 거야. 이게 여기까지 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화살표는 이쪽으로 쭉. 됐어요? 지금 p가 q 안에 들어가 있지? 얘도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봐봐. 지금 얘는 7-k보다 크고 7 플러스 k보다 크지? 아니 작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7 플러스 k가 돼야 한다고.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7 마이너스 k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가 7 플러스 k라며.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7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또 찾아보자. 7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중에 누가 크니? 마이너스가 크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7 플러스 k는 마이너스 5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지.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지금 이 노란색이 하얀색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 걔를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7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를 포함해 안 포함해? q는? 안 포함하지. 색칠 안 되어 있잖아. 근데 p는 마이너스 5를 포함해 안 해? 하지.
그럼 Q 집합은 P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P가 더 크잖아. 얘는 마이너스 5를 갖고 있고 Q는 마이너스 5를 안 갖고 있고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뭐야? 들어가려고 하는 게 더 커야지. 덩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갖고 있는 거에 들어갈 수 있다? 성립한다? 그럼 등호가 된다라는 거지.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3하고 7-K 중에 뭐가 커? 오른쪽에는 7-K가 크겠지. 마찬가지야. 또 생각을 해야 돼. Q 집합이 P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조건에서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그치? 그래서 얘를 3이었다라고 생각해보자. 3. 그러면 P 집합은 3을 포함해 안 포함해? Q 집합은 3을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해. 그러면 P 집합 안에 Q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더 커야 돼. 나보다. 근데 내가 3을 갖고 있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에 3이 없어. 그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작아야 돼. 들어가려고 하는 놈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Q가 P 안에 들어간다며. 그럼 얘가 3이 없으니까 더 작지. 얘는 3이 있으니까 더 크지. 그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립한다라는 거 뭐야?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K 값은 뭐보다? K 값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 값은 또 뭐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뭐 찾으래? 문제에서 이거를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라고 했네.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제외해야 되겠죠? 자연수 K 값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K는 몇 개가 돼야 돼?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 2, 3, 4 이렇게 총 4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